그것도 말단 사원 회의가 있어가지고 말단 사원 회의가 모여가지고 뭘 논의하냐. 지금 이사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을 몰아내자 하는 이런 회의를 한 달 동안 계속 하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되지? 그런데 어떻게 됐냐? 언론은 계속, 특히 방송은 KBS, MBC는 계속 그 판사회의 편을 드는 방송을 한 달 동안 해왔습니다. 이 판사회의 행동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법을 수호해야 되는,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되는 판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오늘날의 법이 제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해도 본인이 물러나냐고 딱 버티니까 뭐 이렇게 더 이상 문제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 안에서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반성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지난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한국에서 하여튼 한 달 만에 만나면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지난 한 달은 이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의한 이 국민장은 어제가 끝났으니까 일단 이제는 이것을 냉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딱 일주일 전 토요일에 그 아침에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제일 처음에 사망, 추락사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자살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명칭이 서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언론은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자살이라고 해야지 노무현 서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서거라고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최소한 기자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는 뜻의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찬반 의견을 많이 보였어요.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 말이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꽤 이 글이 유명하게 됐는데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기사를 읽지 않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니까 제가 무슨 기사를 썼기에 이것 때문에 제가 유명해졌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언제 썼느냐 하면 바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서거가 맞는 표현인가? 본문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노무현 자살을 노무현 서거로 표현하고 서거는 서거의 한글 표기이다. 서거는 구사전에 따르면 사거의 높임말이다. 돌아가셨다는 뜻이다. 언론에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원로나 전직 대통령이 죽었을 때 서거라는 표현을 해왔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11.6 사건 때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었을 때도 언론은 서거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표현도 과연 옳은 것인지 검토해 볼 만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서거라고 표현하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가진 이가 많다. 그 죽음을 매도하였어가 아니다. 서거라는 언론의 용어 선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애도를 강제하는 유도성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세력이 만든 열린우리당이라는 당명은 이 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사기적 장면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한 과정과 고민에 대하여는 동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노하우를 가진 친북 좌익 세력들과 결정적 순간에서 가끔 이승을 잃은 정상이 있는 한국의 언론들이 합세하여 노무현 씨의 죽음을 증오와 갈등의 구판으로 몰고 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일제히 서거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그 전주곡이 될지 모른다. 6년 전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하였을 때 언론은 정몽원 회장 자살이라고 보도하였지 정몽원 회장 서거라고 쓰지는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험담을 듣고 자살한 전 대우건설 사진에 대하여 남산북 서거라고 보도하였던 적이 있는 언론이라면 노무현 서거라고 보도할 자격이 있다. 언론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평등한 용어를 써야 할 의무가 있다. 서거를 전직 대통령 전용어로 하는 것은 개혁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 정신과 맞지 않다. 1987년 이후 현직 대통령
가족에게까지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한 나라이다. 노무현 자살이 범잡을 데 없는 용법이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민주국가에서는 달라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서라는 용어는 비언론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비민주적이다. 노무현 자살이라고 써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서거라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살과 서거 사이가 잘 맞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은 사거라는 표현을 했다. 결세라는 표현도 서거보다는 무리가 없다. 그런데 사자의 신분에 따른 차등적 표현은 평등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이야기다. 어떻습니까? 어제 장례식을 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셨겠지만은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보도된 걸 보면서 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직 대통령이 근화를 하는데 야유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근화를 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어요. 이게 국민장입니다. 국민장. 이 국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의견은 이 초당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일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런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법적 신분은 당시에 뭐냐 하면 형사사건의 피의자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인데 기소는 확실하게 되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처리를 받기 전에 자살한 형사사건 피의자입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국민장으로 하려면은 정부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법적 신분은 이러하나 그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국민장으로 하기로 한다라는 이런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설명 없이 가족들은 오히려 가족장을 하려고 했고 그 유언에서도 가족장을 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아직 확실한 그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법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600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고 가족들 친족이죠. 친족이 받은 것을 이것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은 그 가족들도 같이 면소가 되느냐, 즉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진상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법무장관이 설명 안 해도 그렇게 대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이렇다. 그러나 본인의 사망물에 의해서 공소권이 없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뭐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불구속하기로 한다라고 딱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설명 없이 하면은 개발진다 이거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김대중 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보복 수사를 해가지고 자살로 몰고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이 그 자살의 책임을 지게 되는 또 그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법무장관이 수시간 안에 나와서 그런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많은 국민들한테 어떤 지금 인상을 주고 있느냐.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도록 하는 데는 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든지 수사가 아주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인상.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국민